베냐민 나타냐후 복잡한 리더십과 논란의 그림자. 안녕하세요. 베냐민 나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심층 분석을 외신 보도를 중심으로 10분 이내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일대기 성격 그리고 그를 둘러싼 독재 논란을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나타냐후의 일대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사에서 정치 거물로. 베냐민 나타냐후는 1949년 텔아비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삶은 이스라엘의 복잡한 역사와 깊이 얽혀 있습니다. 나타냐후는 젊은 시절을 주로 미국에서 보냈지만 이스라엘로 돌아와 정예 특수부대인 사예레트 마트칼에서 복무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의 강인한 이미지와 안보 중시 성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외신들은 그의 군 경력 이후에 그가 강경한 안보 정책을 펼치는데 기반이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뉴욕타임즈, 가디언 등은 그의 군 복무를 하드코어한 훈련으로 묘사하며 그의 결단력을 설명했습니다. 외교관 경력으로 군 전역 후 그는 주미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근무하며 외교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 시기는 그가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특히 미국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치 입문 및 총리직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980년대 후반 정계에 입문하여 빠르게 입지를 다졌습니다. 1996년 최연소 총리에 당선되었고 이후 2009년부터 현재까지 장기 집권하며 이스라엘 현대 정치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BBC와 르몽드 등은 그의 정치적 생존력과 복귀 능력을 경이롭다고 평가하며 그의 뛰어난 대중 연설 능력과 미디어 활용 능력을 성공 요인으로 지목합니다. 나타냐후의 성격은 카리스마, 실용주의, 그리고 강경함. 외신들은 나타냐후의 성격을 다음과 같은 키워드로 분석합니다. 카리스마와 대중 연설 능력으로 그는 뛰어난 언변과 설득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영어에 능통하여 국제 무대에서 이스라엘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대변하는 데 강점을 보입니다. CNN과 폭스뉴스는 그의 타고난 연설가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며 복잡한 메시지를 단순하고 강력하게 전달하는 능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실용주의와 정치적 생존력을 말한다면 비록 강경파로 분류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실용적인 접근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는 그의 오랜 집권의 비결 중 하나로 꼽힙니다. 외신들은 그가 자신의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이념의 정당들과 연합하고 때로는 레드라인을 넘나드는 협상을 벌이는 것을 목격했다고 보도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그의 마키아벨리적 정치 기술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강경한 안보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팔레스타인 문제나 이란 핵 문제에 대해 타협 없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합니다. 가디언과 이코노미스트는 그가 국가의 아버지와 같은 이미지를 통해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 한다고 분석하며 외부 위협을 강조함으로써 내부 결속을 다지는 전략을 사용한다고 지적합니다. 논란에 휩싸이는 경향이 있어 개인적으로도 부패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는 그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정치적 위기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독재 논란, 사법 개혁과 권력 집중으로 나타냐후를 둘러싼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는 독재적이라는 비판입니다. 이는 주로 최근 그가 추진했던 사법 개혁과 관련이 깊습니다. 사법 개혁의 내용은 나타냐후 정부는 대법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의회가 사법부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이를 민주주의 강화라고 주장했지만 국내외에서는 사법부 독립성 훼손과 권력 분립 훼손이라는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이에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외신은 사법 개혁을 이스라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시위의 원인이 되었음을 보도. 외신들의 비판적 시각으로 권력 집중 우려로 인해 외신들은 사법 개혁이 나타냐후가 자신의 부패 혐의 재판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이자 총리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집중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르몽드와 슈피겔은 사법 개혁이 이스라엘을 헝가리나 폴란드와 같은 비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경고했습니다. 사회적 분열 심화 사법 개혁은 이스라엘 사회에 전례 없는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발생했으며 군 예비역들까지 반대 운동에 참여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외신들은 이러한 분열이 이스라엘의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장기 집권과 피로도 나타냐후의 장기 집권 자체도 외신들의 비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권력을 유지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작용, 즉 권력 남용과 부패 가능성이 커진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그가 개인적인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동원하려 한다는 비판은 그를 독재자로 보는 시각에 힘을 싣습니다. 반론 및 지지층의 시각 물론 나타냐후를 지지하는 세력과 일부 외신은 그의 정책이 이스라엘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사법개혁이 과도한 사법부의 권력을 견제하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복잡다단한 킹 비비 베냐민 나타냐후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래 집권한 총리이며 그의 리더십은 이스라엘의 국내외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이자 뛰어난 협상가이지만 동시에 사법개혁 추진과 부패 혐의 등으로 독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외신들은 그를 킹 비비라고 부르며 그의 강력한 영향력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이스라엘의 민주주의와 사회 통합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미래 행보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 정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나타냐후 총리에 대한 외신 분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